오늘의 장르소설의 산책은 일본의 에로 장르소설인 늪에 빠진 새내기 여대생 치아키 806호입니다. 806호의 입성. 도쿄에 있는 대학교에 합격한 치아키는 어머니와 함께 숙소를 구하려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도쿄에 있는 학교에 진학하면 딸만 혼자 지내야 돼서 부모는 반대했지만 그녀의 고집에 결국 자취를 허락한 것입니다. 그러나 괜찮은 곳은 너무 비싸고 예산에 맞는 곳은 시설이 엉망이었는데 황혼이 질 무렵에 도착한 맨션을 보고 믿을 수가 없었던 바 호화로운 맨션으로 역에서도 가까웠고 여성 전용 맨션이었습니다. 당황한 모녀 앞에 카오리라는 미모의 관리인이 나타나고 집 안으로 안내하는데 내부는 상상 이상으로 호화롭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호텔 같구나. 이런 침대에서 잘 수 있다니. 여기에 집세. 정말 이 팜플렛대로인가요? 이렇게 치아키는 입학식 3일 전에 이 고급 맨션에 입주를 하는데 옆방에 사는 타마키는 치아키가 합격한 대학교의 2학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매주 한 번 있는 기숙사생 정기 파티의 날에 치아키는 억지로 타마키에게 끌려 나오게 됩니다. 소개와 환영이 끝나자 한 사람이 DVD를 꺼내 대형 TV에 상영을 했는데 그것은 외국 에로 영화로 치아키는 놀라움이 가득 찬 외침을 지르게 됩니다. 그날 밤 치아키는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자신은 궁전에서 임금님을 시종드는 사람이었고 국왕은 근처 여성을 범하기 시작했는데 여자들은 모두 왕의 사랑을 갈구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왕의 육체 밑에 깔려 범해지고 있는 여성과 시선이 마주쳤는데 그것은 카오리였고 누군가 치아키의 몸에도 손이 뻗어와 돌아보니 그 여성은 타마키였습니다. 치아키는 소리 없는 비명을 울렸는데 알람 시계가 울고 있었고 커튼 틈새로부터 햇살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혼욕탕. 며칠 후 저녁에 치아키는 맨션으로 돌아왔는데 엘리베이터 문을 닫으려는 순간 갑자기 50세 정도로 후줄근한 셔츠를 입고 있는 남자가 뛰어들었습니다. 이 맨션은 여성 전용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여기에 있는 거지? 잠시 거북한 침묵이 흐르고 치아키를 8층에 내려놓은 엘리베이터는 남자를 실은 채 위로 올라갔는데 타마키로부터 그 남자가 이 맨션의 오너로 옥상에 저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집세는 무통장 입금이나 자동이체로 처리할 수 없고 본인이 직접 오너에게 주는 것이 원칙이라는 소리에 집세를 내고자 옥상의 오너 저택을 가보게 됩니다. 오너에게 집세를 전달하고 헤어져 엘리베이터를 탈 때 치아키는 조금 좋은 기분이 되어 있었는데 이야기를 해보니 오너는 좋은 사람인 듯 했습니다. 며칠 후 치아키는 그동안 너무 바빠서 방에서 샤워만 했었지만 드디어 여유가 생겨 처음으로 대목욕탕에 가지만 그곳에 오너가 있는 것을 보고 대경실색을 하게 됩니다. 목욕 타올을 감고 있었지만 알몸을 보인 것으로 남자에게 알몸을 보인 것은 가족 외에는 처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아니, 어째서 오너가 여자들과 함께 목욕을 하고 있는 걸까? 이상하지 않은가? 그렇다면 왜 다른 두 거주자들은 태연하게 있는 걸까? 혹시 내가 이상한 걸까?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떠올라 침착하게 있을 수가 없던 치아키는 목욕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대목욕탕을 뛰쳐나왔습니다. 치아키는 카오리에게 항의를 하는데 카오리는 대목욕탕의 입구에 걸린 입욕 중이라는 표지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오너가 목욕탕을 이용하고 있을 때는 이 표지가 걸려 있어요. 같이 입욕하고 싶지 않다면 시간을 늦추세요. 엿보기와 본능. 그날 밤 깊은 밤에 침대에 들어간 치아키는 갑자기 깜짝 놀라며 몸을 일으켰는데 내일은 쓰레기를 버리는 날이었습니다. 아직 치우지 못한 쓰레기가 많았지만 쓰레기 봉투를 모두 써버렸는데 맨션 앞 편의점에서 쓰레기 봉투를 팔고 있었다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1층에 내려와 종종 걸음으로 로비를 지나치던 치아키는 주변이 적막하지 않았다면 들리지 않았을 정도로 희미한 사람의 신음소리에 발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소리는 카오리가 있는 관리인실에서 나고 있었는데 그것이 남녀가 은밀한 일을 나눌 때 헐떡이는 소리라는 것을 눈치채고 치아키는 그 소리를 엿듣게 됩니다. 카오리의 상대가 오너? 치아키는 편의점에 못 가고 방에 돌아와 침대에 쓰러졌는데
다리가 막대기처럼 딱딱하고 몸은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게 느껴졌으며 잘 기분도 들지 않았습니다. 카오리의 목소리가 아직도 뇌리에 울려 퍼지는 듯 했는데 방금 전 목격했던 정사를 계속 반복해서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치아키는 다음날 학교에 가지 않았는데 성실한 치아키가 수업에 빠진 건 태어나 처음 있는 일로 그 이유가 자위를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니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치아키는 무의식 중에 오너의 이름을 중얼거리고 있었는데 오너와 알몸으로 얽히는 상상을 하며 손가락을 격렬하게 움직였습니다. 결국 하루를 쭉 그렇게 보냈는데 저녁이 되어 간신히 해방되었을 때에는 치아키의 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치아키가 대욕탕에서 지친 몸을 달래고 있을 때 오너 일행이 대욕탕에 들어오는데 치아키가 먼저 들어와 있을 때 오너가 들어오면 입욕 중이란 표지는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치아키는 카오리의 유도에 의해 오너의 벗은 몸을 씻겨주는데 이상한 것은 불쾌한 감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마음이 들뜨며 음란하고 즐거운 기쁨이 섞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첫 경험. 그날 밤 치아키는 마치 목류병자처럼 무엇에 이끌린 듯 속옷 차림으로 옥상의 오너 저택으로 가는데 맨발에 브래지어도 제대로 착용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상반신은 거의 노출되어 있었고 아랫도리에는 소변을 흘린 것처럼 얼룩이 퍼져 있었는데 그곳에는 오너와 카오리, 타마키가 있었고 창밖에서 그들을 엿보다 타마키와 시선이 마주칩니다. 당황한 치아키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했으나 그곳을 떠나는 것을 치아키의 영혼이 거부하고 있었고 타마키에 의해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카오리와 타마키의 능숙한 애무를 받는데 더할 나위 없는 강렬한 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흐린 시야 속의 오너가 침대 구석에 앉아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자 치아키의 몸이 더욱더 뜨거워졌는데 그녀들은 치아키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알려줍니다. 오너는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아니, 이 맨션에 사는 모든 여성이야말로 오너의 소유물이에요. 결국 치아키는 처녀를 오너께 바칠 수 있어 다행이라는 놀라운 말을 하면서 소유자가 되어달라고 오너에게 말하는데 그 얼굴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카오리, 좋은 아가씨를 찾아냈구나. 이걸로 내 맨션의 모든 방이 차버린 건가? 밝혀지는 비밀. 치아키가 이렇게 이상하게 변해버린 것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사실 그 뒤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너는 몇 년 전 수상한 발명가로부터 특수한 파장의 전자파를 발생시켜 마음대로 꿈을 조정할 수 있는 기계를 구입하게 됩니다. 부자인 오너는 심심풀이로 그 기계를 구입했는데 그것이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당시 긴자의 인류 호스테스였던 카오리에게 사용해 보았을 때였습니다. 카오리를 애인으로 삼아 자신의 맨션에 살게 했지만 그녀는 돈만을 탐했고 다른 남자도 사귀고 있었는데 그녀의 방 침대에 기계를 설치했습니다. 1개월도 못 되어 카오리의 태도는 극적으로 변했는데 오만하고 건방진 모습이 사라졌고 다른 남자들과의 관계도 모두 정리했습니다. 내 땅에 여성 전용의 맨션을 짓고 카오리처럼 아름답지 않다면 입주시키지 않으며 특수한 구조의 침대를 주문해 그 안에 그 기계를 설치하자. 며칠 후 치아키는 침대에 앉은 채로 엄마의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야? 고민이라도 있는 거 아니고? 이전에 이야기했을 때는 조금 이상한 태도였던 것 같은데. 응, 조금 향수병이 걸렸었나 봐. 그렇지만 이젠 괜찮아. 이 맨션은 몹시 살기 좋은 곳이고 여기 거주자들도 모두 좋은 사람들 뿐이야. 휴대전화로는 들을 수 없는 희미한 모터음이 실내에 울려 퍼지는데 그 모터음은 치아키의 밑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그녀는 왼손으로 젖어있는 핑크 로터를 민감한 부분으로 움직였습니다. 응, 나 잘 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걱정 마. 그렇게 말하는 눈동자는 흐려져 있었는데 떠오른 것은 오너의 모습뿐으로 전화를 끄는 치아키는 본격적인 쾌락을 위해 침대에 몸을 눕혔습니다. 아, 오나, 오늘 밤에는 와주시지 않을까? 안타까운 듯 뜨거운 한숨과 함께 치아키는 사랑하는 오너를 상상하며 격렬하게 자신을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진정 내가 그대를 생각하는 만큼 새날이 밝아오고 진정 내가 그대 가까이 다가서는 만큼 이 세상이 아름다워질 수 있다면 그리하여 마침내 그대와 내가 하나 되어 우리라고 이름 부를 수 있는 그날이 온다면 봄이 올 때까지는 저들의 쌓인 눈이 우리를 덮어줄 따스한 이불이라는 것도 나는 잊지 않으리. 안도현, 그대에게 가고 싶다.